네, 안녕하세요. 핵부자 주식TV 핵부자입니다. 요즘 증시가 너무 안 좋아서 증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백신이 나오면 경기가 정상으로 재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고의 급반등을 하며 국내 증시도 코스피 기준으로 작년 3월 19일이죠. 1439.43포인트에서 올해 6월 25일이죠. 3316.08포인트까지 1년 3개월 만에 230%가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증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가계부채 역대 최대, 4분기 경기 피크아웃, 경기 전망과 GDP 성장률의 정점이죠. 그리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의 우려로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별 기업들 중에 몇몇은 실적이 정말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다우산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 9월 15일 뉴욕 남부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시발점이 된 사건인데요. 당시 부채 규모는 6,130억 달러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파생상품 손실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준에서 지금처럼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는 것은 연준에서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서 자금을 미국에 계속 찍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현금이 있겠죠. 현금이 있으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 현금을 쭉 뿌리는 겁니다. 쭉 뿌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물가도 다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테이퍼링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테이퍼링은 돈을 연준에서 자산을 매입하면서 미국에 돈을 뿌리는 것을 축소한다는 그런 뜻이죠.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테이퍼링 하면 주가가 급락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를 하는 겁니다. 서서히 이제 축소를 해야 되는 거죠. 축소를 하면 또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화폐를 자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당연히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하면 물가는 또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경기가 또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양적 완화를 중단을 하는 겁니다. 중단을 하고도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물가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950원이면 뭐 우동도 사 먹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5,000원, 5,500원 이렇게 줘야 되죠. 당연히 경제 성장률도 높이고 물가도 올라가는 게 자본주의 사회인데요. 이 예를 우리 코스피에도 대비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시기별로 우리 코스피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양적 완화 구간이 이렇게 있었고요. 테이퍼링을 할 때 주가가 조금 내려왔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도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고 전망이 좋으면 이렇게 주가는 우상향 하는 겁니다. 우상향을 하다가 또 경기가 안 좋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고 현재는 주가가 상승을 하였다가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도 보면 외국인들의 매물, 그리고 기관의 소극적 매수 또는 동반 매도 현상으로 수급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과 조금 다른 점은 ETF나 펀드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거대 자금의 이동보다는 펀드 자금의 이동, 이런 것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엔 패시브 자금이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상식으로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티브 자금은 종목 선정, 테마 선정, 마켓 타이밍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펀드 자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능동적인 투자 자금을 말하는데요. 패시브 자금은 위 세 가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소위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펀드에 투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수동적인 투자 자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펀드 자금 중에 시장 흐름에 맡기는 펀드 자금, 패시브 자금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드 자금, ETF 자금, 이런 거대 자본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빠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투자를 그만둬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수급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고 경기 전망과 외부 요인으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에서도 좋은 종목을 골라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종목 선정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다우기술입니다. 금요일에 3.92% 하락 마감하여 24,500원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은 1조 990억 정도 되고요. PER은 2.9배, 배당 수익률은 2% 정도 됩니다. 이 종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죠.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최근에 여기 종목 뉴스를 보시면 다우기술 회사채가 1,000억 원의 수요 예측을 했는데 3.4배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런 말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우기술은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죠. 키움증권이 캐시카우로서 절대 망할 리가 없겠죠. 1위 증권사입니다. 그런 것도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다우기술이 또 자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수급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죠. 주요 재무 정보를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매출액도 2018년에 2조 2천억, 2019년에 2조 9천억, 작년에는 4조 7천억 어마어마하게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PER 굉장히 낮죠. 4조 7천억 했을 때도 3.57밖에 안 됩니다. PER이. 그리고 유보율 보시면 7,100입니다. 7,100%. 야, 이거는 그냥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다 하면 우리는 자산을 매각해서 주주들에게 환원할 때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입니다. 그럼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2021년 1월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쏘아 올렸죠. 장대 양봉을 쏘아 올리고 현재 장대 양봉의 중간 2분의 1 지점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이죠. 매수 타점인데 현재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정찰병을 보내거나 비중을 좀 작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상승 중이었습니다. 60일선을 타고 때로는 21선을 타고 상승 중이었는데요. 현재 60일선 하단에 와 있습니다. 투자하기에 괜찮은 지점이고요. 그럼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동평균선을 수렴한 상태에서 8월 중순부터 완전히 시세를 이탈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봉 차트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봉 차트로 60일선에 닿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요. 혹시라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121선 닿는 지점, 이제 주가는 우측으로 갈 것이고
121선은 조금씩 올라오겠죠. 닿는 지점 현재 차트로 봤을 때는 한 22,5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22,500원 오면 1차적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전 저점 18,500원 정도가 됩니다. 18,500원에서 2차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증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실 분들은 첫 번째 매수 타점에 2%, 1차 추가 매수 자리에 3%, 그리고 2차 추가 매수 자리에 5%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 상승을 보고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수급가 그리고 업황 그리고 자산 재무제표죠. 잘 보시면서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우기술 종목도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이메일 주소가 나갈 때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문의를 주실 분들은 평균 단가와 비중을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